네, 반갑습니다. 비알레교육 상담지점 원장 엄사연입니다. 네, 저는 아동 청소년 두뇌 코칭 전문기업 비알레교육에서 올해로 19년째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비알레교육은 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두뇌 훈련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인 브레인 트레이너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이 비할레 교육에서 어떤 수업을 통해서 정서 조절력이 향상되는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화풀이 캠프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30초 되는 영상입니다. 저는 수학 시험 볼 때 화가 제일 많이 나요. 언니랑 싸울 때요. 학교에서 영어 시험 볼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대한민국 청소년 스트레스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꼴찌. 대한민국 초등학생 마음 튼튼 프로젝트. 자존감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날리는 비알레 교육 화풀이 캠프. 뇌치조와 뇌크리에이션을 통해 몸과 마음을 유연화하고 집중할 수 있는 두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브레인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몸을 움직이면서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줍니다. 브레인 명상은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트레이닝을 통해 뇌파를 안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감각을 길러줍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초등학생 스트레스 관리는 비알레 교육 화풀이 캠프에 맡기세요. 네, 보기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캠프죠. 비알레 교육 수업을 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많은 변화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편안해졌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밝아졌어요 하는 거예요. 네, 이 편안해졌어요, 밝아졌어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체 정서 내에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학교 현장에서 진행했던 화풀이 캠프 표현지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의 표현인데요. 이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표현한 겁니다. 나는 화풀이 캠프를 하지 않을 때 마음이 복잡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화풀이 캠프를 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있다. 신문지를 찍고 날리는 게 좋아서 화가 풀렸다. 네,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좋아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스스로 인지하는 감각,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조금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학년에서의 내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극이 일어나고 반응을 하는 그 사이의 시간 사이에 어떤 인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는 어떤 상황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생기게 되죠. 네, 여러분은 평소에 그런 자극과 반응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 편이신가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극이 오고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한 10초는 되는 것 같다. 자, 2번 우리가 보통 하지 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니까 한 3초는 되지 않을까? 3번은 한 6초도 안 되는 한 0.2초쯤 될 것 같다. 자,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콜롬비아 대학교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2011년에 정서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0.2초 안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감정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서 조절이 잘 될까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부정적인 어떤 사건으로부터 심리적인 거리감을 뒀을 때 코티졸이 줄어들더라라는 연구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어떤 상상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을 하게 했더니 코티졸은 줄어들고 도파민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어떤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더라,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 습관, 좋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싶을 텐데요.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런 훈련은 어디서부터 하는 게 좀 더 쉽고 빠르게 잘 되어질까요? 1번은 보여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해서 내가 바로바로 피드백이 일어나는 신체 뇌를 조절하는 것부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1번입니다. 2번은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있죠. 감정, 기분이 좋다, 나쁘다 느낄 수 있는 감정 조절 훈련에서부터 하면 좋을 것 같다. 3번은 보여지기도 하고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뇌파나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훈련부터 시작하는 게 잘 될 것 같다. 1, 2, 3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방식들이 있지만, 저희 비알레 교육에서는 신체 뇌를 조절해서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뇌교육에서는 먼저 나에게 집중해서 변화를 인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작을 밖으로 나와 있는 신체 뇌를 움직여서 기분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이런 것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고학년에서는 나의 신체의 어떤 변화들이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구나. 그것처럼 내 감정의 변화들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인지의 공간,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풀려면 신체 뇌의 변화를 먼저 주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생각이 유연해지지 않고 막 고집 부릴 때,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신체 뇌를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가벼운 산책도 좋고, 푸시업도 좋고, 줄넘기나 또 그것도 안 돼. 그럼 가벼운 두드림 등의 작은 액션으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알아차림의 공간, 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의 시작,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변화의 시작인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신체를 움직여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일어나죠. 힘들어요, 아파요, 다시 한번 내렸다가 올려요.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활동하는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그때의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들을 인지하는 그런 작업들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신체 내 움직임을 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감정을 막 표출하면 어때요? 주변을 불편하게도 하고 또래 관계에서도 불편함이 생기겠죠. 부정적인 감정을 안으로 꾹 참기만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스트레스를 잘 풀게 되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내 교육에서는 먼저 인지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극과 반응 사이의 알아차림의 공간, 인지하는 공간인데요. 먼저 뇌에 저장되는 정보는 사실 정보와 감정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요일 날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재밌는 일이 있었지만 친구랑 먼저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 약속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약속 장소에 오지 않은 거예요. 난 다른 약속이 있어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시당한 기분도 들고 서운하기도 하고 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네, 사실 정보는 뭘까요? 네, 내가 친구랑 만나기로 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안 왔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이건 사실이죠. 거기에 감정은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감정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정보들이 이렇게 하나로 있어서 당연하지. 그럴 때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되면 감정 정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 교육에서는 이 감정들을 내가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네, 객관화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메타인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꺼내어서 써보는 과정을 합니다. 내가 그럴 때 화났지. 그런 기분이 들었지. 그리고 첫 번째처럼 막 써보게 합니다. 어떤 것을 꺼낼 때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네, 신문지라는 그릇으로 네, 정보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정보를 막 꺼내서 담게 합니다. 그림으로 글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정보는 그대로 있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찢고 날리고 뿌리고 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엄청 신나 보이죠. 네, 신나게 뿌리고 스트레스야 다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신문지를 막 뿌리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동을 하게 되죠. 그냥 앉아서 막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액션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심리적인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정보와 감정 정보 사이에 분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청 재밌어하고 네, 인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시 스트레스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 쓰레기통에 다 모아서 내 쓰레기를 다 모아서 버리면서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들이 다 나갈 수 있도록 스트레스야 다 나가라 라고 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구체적인 명상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행동으로도 했지만 앉아서 내교육 명상을 하는데요. 네, 나에게 가만히 집중해서 내가 느꼈던 그 감정, 스트레스, 답답함, 움츠러드는 마음들을 바람으로 날리고 물로 씻어버리고 이런 과정에 내교육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황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자라나면 스트레스들이 당연히 동반되지만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감정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꾸 바라볼 수 있도록 선택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메타인지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운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림으로 그것들을 막 표현하게 돼요. 내가 느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들이 어떤 거였는지 꺼내보는 과정, 날려보낸 과정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좌뇌로, 언어로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은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스트레스가 몰랐었는데 있었어. 그리고
그 스트레스들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찢어버리고 하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실제로 움직였더니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앞으로 내가 이런 스트레스 상황들이 왔을 때 나는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해야지 라고 선택을 하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이때 굉장히 진지해요. 네, 우리 어른들도 나에 대해서 뭔가 알아갈 때 굉장히 재밌어 하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어리든 크든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표현해보고 말하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나의 입으로, 나의 글로, 나의 시선으로, 나의 귀로 들어올 때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아. 내가 그런 게 있었지 라고 알아차리게 돼서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피드백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피드백보다 이렇게 안에서 일어나는 셀프 피드백이 내가 변화하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교육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비알내교육은 다양한 정서 조절 수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가장 근간에 신체를 움직여서 그 신체에서의 조절력, 내가 내 몸을 조절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각도가 틀어졌네, 그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구나, 각도의 변화, 온도의 변화, 활력의 변화들을 줬을 때 심리적인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그때서야 조금 더 여유 있게 실수 오케이 할 수 있는 마음들도 생기고,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도 생긴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정서 조절력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서로의 어떤 관계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보통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연령이 한 3, 4세 정도부터 우리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8살, 9살 정도 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자기 인생의 한 반 정도를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은 본인이 기억하는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를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서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인 상태나 인지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사례들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가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소통이 어렵고 자신감이 또 약해지고,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도 그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서 조절 수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알레 교육은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더 많은 아이들에게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힘, 정서 조절력을 높여가는 수업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꿈과 비전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두뇌 코칭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